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화창하죠. 저는 바로 타일랜드, 태국에 왔습니다. 제가 태국까지 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미쉐린의 신상 타이어를 경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방콕에 있고요. 이렇게 태국에 왔기 때문에 사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태국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풍경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 미쉐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볼록볼록한 이 캐릭터, 정말 귀여운 캐릭터가 안쪽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행사장 입구 쪽에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들은 전부 다 미쉐린의 신상 타이어인 프라이머시 5가 껴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떨지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젖은 노면에서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5가 적용이 되어 있는 토요타의 캠리 차량을 타볼 예정입니다. 동일하게 트레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약간 이렇게 트레드가 마모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이 프라이머시 5 같은 경우는 젖은 노면에서의 성능도 좋은 차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프라이머시 5가 껴져 있는 토요타 캠리를 타고 짐카나를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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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막 밖에 물 튀고 장난 아니죠. 여기서 이제 S자 코스 약간의 드리프트. 오, 근데 슬립이 거의 없어요. 방금 젖은路面에서 갔다 와가지고 타이어가 약간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 미끄러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젖은路面, 여기서 약간의 드리프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오 마이 갓, 샤워. 스탑. 오, 대박! 이 젖은 노면에서의 성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를 꾹 밟았을 때에도 제동거리라고 하죠.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실제적으로 차가 정차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새 타이어가 아니에요. 이게 좀 마모가 되어 있는 타이어거든요. 자, 이제는 일반 타이어가 껴져 있는 차로 갈아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쉐린 프라이머시가 아닌 일반적인 타이어가 껴져 있는 동일한 차량을 탑승을 합니다. 이번에는 원랩만 돌 거예요. 마지막 랩입니다. 그럼 가보도록 해볼까요? Let's go! Okay, let's go. 자, 이 프라이머시 5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일 조건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마모가 진행이 되어 있는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슬랄롬 코스를 가고 이제 S자 코스를 가는데 약간의 슬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시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오마이갓, 이제 왼 노면, 젖은 노면. 자, 여기서 이제 유턴 코스. 스탑! 제동거리가 좀 길어요. 확실히 길어요, 제동거리가. 되게 타이어가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동일한 차량에 동일한 코스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이라든지 이 회전 저항 같은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제가 첫 번째로 타봤었던 이 프라이머시 5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먼저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신상 타이어가 껴져 있는 차량과 일반적인 타이어가 껴져 있는 차량을 비교로 해서 시승을 해봤었는데 확실히 젖은 노면에서는 프라이머시 5가 슬립도 조금 덜 하고요. 특히나 제동거리가 짧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재질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패턴에 따라서도 성능이 빈부격차라고 할까요? 빈부격차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제가 태국 현지에서 공도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은 RS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핸들 차량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프론트 차량에서 리드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선두 차량이 길을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아닌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 한 1시간 정도 가게 되면은 파타야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 미쉐린의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타야 쪽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비교적 최근에 리뷰를 했었는데요. 일단 혼다라는 차량 자체가 워낙 약간의 스포츠함과 또 편안함, 컴포트함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어코드를 거의 한 며칠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을 때에도 정말 생각외로 너무 괜찮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침 또 이제 지금 미쉐린 행사기 때문에 미쉐린의 신형 타이어가 껴져 있는 파라마시 5가 적용이 되어 있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계기판이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기 지금 차지 게이지가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보통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풀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그러니까 EV 주행으로 했을 때 이 엔진이라든지 변속기가 다라다라 이렇게 갔을 때보다 비교적 노면의 소음이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전기차를 탑승을 하고 이제 내연기관 전용 타이어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껴져 있는 거를 비교 실험을 했었는데 확실히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껴져 있는 차량으로 주행을 했을 때 특히 소음, 로드가 이게 지금 태국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은 도로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정말 잘 포장을 해놓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차량을 타더라도 승차감 좋고 웬만해서는 조용하거든요. 화면으로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간이 아니고 아스팔트? 좀 약간 노면의 소음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운전자인 저는 조용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마이크로 한번 녹음을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피커로 송출을 해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운전하는 거랑 살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핸들을 잡고 있는 저는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파라마시 5 타이어 자체가 전기차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타이어이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PHEV 아니면 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지금 로드 안 좋거든요. 여기 달당 한 번 더 다그당 했을 때 사실 뭐 충격 같은 거라든지 승차감 같은 경우는 차 자체에서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일단 어코드 자체가 승차감이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컴포트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좋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로드 안 좋은 거 한 번 더 이렇게 넘었을 때 와 소음이 야 장난 아닌데요? 와우 지금 뭐 실크 로드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로드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요 정도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로드를 갔을 때에는 뭐 덜컹 아니면은 두둥두둥 이런 식으로 좀 귀에서 들었을 때 아 시끄럽지 않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사운드가 들어올 법한데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윈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뭐 타이어가 뭐 케어를 못 해주기 때문에 바깥의 소음은 원래 이 혼다 어코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의 소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에 따라서 MVH,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드 노이즈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승차감의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거는 이제 공기압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나긴 하는데 모든 차들 이제 문짝을 열어보면 있잖아요. 이 차량에 가장 적합한 공기압이 써 있습니다. 그냥 숫자로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주입을 했을 때 가장 이 차량을 최적의 상태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최적의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승차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막 경영급 있잖아요. 경차 아니면은 소형 SUV 이런 차량에 장착이 되었으면 조금 더 극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중형 세단을 타고 있잖아요. 어코드 자체가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파라마시 5하고 궁합이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느껴집니다. 아 근데 제가 우엔들 갑자기 이제 깜빡이를 켜서 이렇게 똑딱똑딱 소리가 나죠. 정말 오랜만에 또 우엔들 차량을 타서 그런지 자꾸 와이퍼를 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초보 운전대가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아무튼 우엔들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깜빡이가 이쪽에 있는데 우엔들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와이퍼를 켤 수도 있는 점 네 참고해 주시고요.
우엔들 차량을 운전할 때 이제 공도에서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우회전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좌핸들로 우회전을 했을 때보다 우엔들 차량으로 회전을 했을 때 이 회전 반경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완전 처음에 우엔들 차량을 운전했을 때가 이제 일본에서 렌트를 해서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사고는 안 났는데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하마터면 연석을 밟을 뻔했는데 제가 신들린 핸들링으로 빠르게 비켜버렸지 뭐예요. 아무튼 그래서 네,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우핸들을 운전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아스팔트에서 이제 콘크리트 구간으로 지금 이게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평균적인 로드인 거죠. 와, 근데 보통 이제 노면 상태에 따라서 로드 노이즈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편차가 파라마시 5는 비교적 크지 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다리 이음새 구간 두둥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두둥 했을 때 이게 사운드로는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이 사운드가 어떻게 느껴지? 한 번 더 있어요 앞에. 이렇게 두둥 갔을 때 계속 이제 노면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아무튼 이게 계속 제가 편차가 큰 도로를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로 들었을 때 로드 노이즈 편차가 크지 않는다는 거는 정숙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라마시 5는 지금 또 이제 이게 과속 방지 구간 이쪽을 갔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면의 홈을 극단적으로 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충격을 상당히 잘 걸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엄청 조용해졌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도로는 비교적 최근에 포장을 한 것 같긴 한데 이럴 때는 당연히 조용하죠. 이러다가 다시 옛날에 포장되고 다시 아스팔트 구간으로 왔을 때 이럴 때도 편차가 크지 않는다는 게 파라마시 5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차량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지만 중형 세단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약간 저가 타이어가 껴져 있는 경우는 이런 노면의 상태라든지 진동, 소음들을 충분히 못 걸러주고 못 흡수해주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이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5는 상당히 충격과 이런 승차감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작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무거워요. 같은 차량으로 봤을 때 공교롭게도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는 가솔린 차량이 있거든요. 1.5 터보 가솔린 차량이 있는데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100km에서 20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차 중량이 무거워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공차 중량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로드 노이즈, MVH 정숙성 이런 것들이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조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속도 감쇄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 비교적 승차감에 있어서 손해가 든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왜 타이어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차가 처음 구동이 되고 이제 앞으로 전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노면과 맞닿은 부분이 휠 아니죠, 범퍼 아니죠, 바로 타이어잖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어떤 거를 껴놨는지에 따라서도 똑같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약간의 이제 짐카나 구간, 또 마른 노면과 웻 노면, 젖은 노면을 번갈아 가면서 시승을 했었는데 똑같은 차량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혼다 어코드를 타고 있긴 하지만 아까 전에는 도요타 캠리 신형 차량을 탔었는데요. 똑같은 차예요. 심지어 연식도 똑같은 차량이면은 당연히 성능도 똑같아야 되죠. 근데 하나는 이제 프라이머시 5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다른 타이어가 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조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히 젖은 노면에서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다시 봤는데 이게 동일한 조건을 가기 위해서 똑같이 트레드를 똑같이 마모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트레드가 한 2.5mm 정도가 똑같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내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때도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성능이 프라이머시 5가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당연히 이거 새 타이어니까 좋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려보니까 프라이머시 5도 똑같이 이게 갈려 있어요. 트레드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한
그런 테스트에서도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이 미쉐린의 신형 타이어인 프라이머시 5는 성능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이제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주행을 했었고, 지금 풍경 보이시나요 혹시? 창밖으로 이제 일반 이제 시내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한국도 똑같긴 하지만 어느 나라를 가던 간에 고속도로 하이웨이의 노면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려야 되니까 노면이 좋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는 비교적 정말 좋은 노면을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속 한 80 이상으로 계속 달렸기 때문에 당연히 뭐 노면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막 노면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막 약간 막 크랙 있고 언제 포장을 했는지 모르는 약간의 시대감이 느껴지는 그런 로드를 달리고 있고요. 또 이게 합류 구간도 있고, 근데 이게 인도가 따로 없나 봐요? 이게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인가 봅니다, 파타야는. 아무튼 그래서 노면이 되게 다양해요. 아까 갔었던 하이웨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로드를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속에서도 고속도로에서 느꼈던 것처럼 편안함 감각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렇게 정차했다가 구동될 때 있잖아요. 자동차가 언제 뭐지 이거? 손을 왜 흔들시죠? 잠깐만. 네? 손을 왜 흔들지? 지금 전방에 제가 하필 또 이제 넘버원인 거예요. 제가 지금 첫 바다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 제 바로 앞에는 이제 인스트럭터 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창밖으로 손을 내미셔가지고, 뭐지? 나도 같이 흔들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 여기서 깜빡이 키면 안 되고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보통 이제 오토바이도 깜빡이가 있긴 한데, 좀 약간 크게 돌아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복잡한 그런 도로에서는 깜빡이 대신 이론적으로 이렇게 수신호로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전거도 이런 식으로 수신호를 많이 합니다. 이 지역의 문화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약간의 코너 구간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같은 차량이 아니긴 하지만 도요타 캠리 차량으로 프라이머시 5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차를 짐카나로 돌렸잖아요. 보통 짐카나 같은 경우는 급격한 핸들링도 하고 유턴 구간도 있고, 아까는 또 이제 약간 젖은 노면에서 슬립이 살짝 날 뻔했거든요. 그때 드리프트를 할 때에도 노면 접지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진짜 그냥 찐 공도잖아요. 남들이 많이 다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도인데, 지금 또 이제 코너 구간을 가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 노면의 접지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보통 이제 뭐 고성능 타이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노면의 구름 저항이라든지 뭐 회전 저항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격도 비싸거든요. 지금 이 도로가 무엇이죠? 대박. 이게 하이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살짝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양방향 1차선 도로인데, 우엔들이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우측으로 붙었어야 되는데 제가 좌측으로 붙어가지고 졸음 방지 구간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속도 감쇄 구간을 방금 지나갔고요. 또 이렇게 콘크리트에서 다시 아스팔트로 넘어오고, 방금 방직턱은 아니었지만 고저차가 살짝 있는 구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노면의 상태가 이제 고저차가 되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에도 충격을 상당히 많이 세분화해서 흡수시켜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또 속도 감쇄 구간. 근데 여기 노면이 되게 다양하네요. 되게 노면이 다양합니다. 오히려 근데 좋은 게, 너무 잘 닦인 도로에서만 시승을 하면은 당연히 좋거든요. 또 특히 이제 지금 베스트 셀링카인 혼다 어코드를 탔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차잖아요. 그만큼 그냥 평균적으로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노면을 가든 간에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노면에서 미쉐린의 신형 타이어인 프라이머시 5를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선을 기점으로 양측에
뭐 약간 동일한 패턴?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줄여라 이런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곳을 살짝씩 이렇게 로드를 밟더라도 크게 편차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속도 감쇄 구간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이어 있잖아요. 좀 약간 저가 타이어로도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동일한 코스를 한 번 더 가봤으면 비교가 조금 더 잘 됐을 것 같긴 한데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만큼 이렇게 노면이 다양한 구간에서도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을 프라이머시 5가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이제 국산차 있잖아요. 뭐 현대, 기아, 뭐 KGM, 르노 아니면은 쉐보레 이런 차량들도 호환이 되긴 하지만 벤츠라든지 BMW, 볼보 또 이제 이 프라이머시 5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범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이런 차량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타이어 바꿀 때 되신 분들은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지금 또 뭐 되게 신기한 곳을 왔는데 여기 어디죠? 약간 왕궁? 뭐죠 여기? 아, 오케이. 지금 기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착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쉬어가는 건가요? 자, 여러분 뭔가 화면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탔었고요. 지금은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이제 PHEV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엑셀레이터를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전기 모터로도 주행이 되고 또 기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브리드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이제 윈도우 바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길을 뚫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막 코너 구간도 많고요. 또 노면의 상황도 아까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의 성능을 좀 더 극대화해서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약간의 와인딩 구간을 갔었고요. 지금 다시 약간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곡선과 직선이 병합이 되어 있는 그런 로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탔었던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도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긴 했지만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토요타 캠리도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결이라고 하죠. 방향성이 비슷한 차량이라서 그런지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성능, 주행감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약간의 로드 노이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토요타 캠리보다는 방금 아까 탔었던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지금 이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5하고 조금 더 궁합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차량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편안함과 정숙성은 그냥 같이 가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오늘 완전 풀 전기차를 시승을 못 해봐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은 또 전기 주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EV 주행으로 했을 때는 전기차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구름 저항들이 크게 뭔가 거슬린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전기차가 좀 이제 활성화된 지 좀 됐잖아요. 지금 또 약간 전기차 캐즘이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미 구매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 오너이신 분들은 슬슬 타이어가 교체가 될 때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붐이 일어난 지 대략 한 5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타이어 교환 주기가 뭐 이것도 차량마다 다르긴 하고 또 이제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가르라 라고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면은 나쁠 건 없거든요. 다만 이제 타이어를 교체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차량이 처음 출고가 되었을 때 끼워져 있었던 똑같은 타이어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 입맛에 따라서, 왜냐면은 차량을 있잖아요. 데일리로 5년 탔으면은 그 차량을 웬만해선 다 바삭하게 꿰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점도 너무 잘 알긴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맨날 내가 이걸 타고 다니거든. 그래서 그런 차량의 성능들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자동차의 이렇게 소모 부품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일 큰 게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어코드를 탔을 때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꼈느냐에 따라서 NVH도 달라지고 승차감도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승차감이 정말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뭐 크진 않겠지만 좀 약간 편차가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을 탔을 때에는 타이어에 따라서 좀 격차가 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제 타이어를 교체할 때 어떤 걸로 바꿔야 되지, 어떤 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이 타이어 제조사에서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 이제 질감도 다르고 이제 구동되는 환경도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보통 많이 만드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비싸진다. 물론 뭐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congratulation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좀 뭔가 이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그냥 타이어로 바꾸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어코드 탔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내연기관 전용과 전기차 전용의 타이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뭐 승차감도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로드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전기차 전용을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타고 있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신은 뭐가 좋다? 내연기관도 궁합이 좋은데 전기차도 궁합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어떤 게 있나 이런 걸 안 찾아봐도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전기차 오너이신 분들에게는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로드가 되게 안 좋은 곳을 가고 있거든요. 맨홀인지 뭔지 약간 배수로가 태국은 되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배수로를 계속 밟고 다니는 그런 로드로 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속도 감쇄 구간이라든지 뭔가 노면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뭘로 포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비교적 로드 노이즈를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고른 승차감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도와준다, 타이어가 도와준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별로 운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도착을 해버렸네요. 오늘 처음으로 어코드를 타고 이제 돌아올 때는 제가 캠리로 탔는데, 태국의 도로를 제가 한 30km 정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사실 뭐 타국에서 특히나 좌핸들이 아닌 우핸들로 이렇게 주행을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많은 이렇게 인스트럭터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승을 했습니다. 어우, 좋네요. 아까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던 테스트 로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내 주행은 여기서 이만 마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프라이머시 5가 아닌 다른 타이어가 껴져 있는 캠리를 타고 50. 있습니다. 50. 오케이, 50. 자, 속도는 50km 정도로 맞추고 50. Gas off and turn left. Oh my god! Oh, shh! Oh, sorry. 60 Sorry, kilometers. 60? 60. 60? Yes, gas off. Oh! Slow down. Small Too down, fast. small. Too Oh, fast. too fast. Oh my, oh, sorry. Oh, Don't worry. so many slip. Don't worry. I control the brake. Don't worry. Okay. Too fast. Okay. Try again. This is your first time. Don't worry. Go this way. 오케이. This way. 제가 너무 속도를 내가지고 슬립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오케이, red. Follow the blue cone. Follow the blue cone. 근데 슬립이 많이 나네요. Okay. Blue Now we cone. go back to the start Back on to the the- second round. 오케이, second round. 자, 첫 랩은 제가 이렇게 거하게 사고를 칠 뻔하고 이제 마지막 2랩을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노면이 안 좋은 상황을 가고 있고요. 이게 약간 보도블록식으로 맞춰져 있는 길이라서 승차감을 약간 느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약간 굴곡 있고 턴 라이트 하면서 다시
콘크리트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S자 코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프라이머시의 이제 경쟁 타이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타이어가 껴져 있는 캠리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저 로얄 로드에서 거한 슬립을 해서 약간 쫄았어요. 잘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슬립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안전운전, 세이프티 드라이브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Just 50. 그리고 More speed. Speed up. More speed. Speed up. Speed up. Speed up. Speed up. Speed up. I'm Yes. scared. Left. I'm scared. 60. Oh my god, 60. Focus the line. Oh, Gas 66. gas off. Gas off and turn. 오, 자, 여기서 아까 슬립이 일어났었는데, 오, 투머치 코너링, 투머치 핸들링을 해버렸어요. 근데 슬립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기서는 카운티를 쳐두지 않았으면은 한 바퀴를 돌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끔찍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젖은 노면에서는 배수 성능이 원활해야지 이렇게 슬립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슬립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넥스트 카를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미쉐린 프라이머시 5가 장착이 되어 있는 토요타 캠리 차량을 탔습니다. 방금은 이제 좀 약간 슬립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타이어가 껴져 있는 캠리를 타서 그런지 약간 좀 의기소침해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프라이머시 5가 적용이 되어 있는 캠리를 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만만하게 젖은 노면에서의 코너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느껴보겠습니다. 50km까지 속도 내볼게요. 50, 50, 50, 50. 50, go on. F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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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off.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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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ier. 오, Go straight. 60. 오, 대박, 60. 60, 60. Gas off. Turn. 될까요? Just turn. 좋았어. 오, 대박, 달라요. 와우, so different. Yes. 오, amazing. Yes, more grip than the other brand. 와, And you feel confident to control in the wet cornering. 어머나? 진짜 다르네요. 제가 진짜 이게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로 다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진짜 이거 찐텐이에요, 진짜로. 대박. Okay, stop 이야. here. And go to the last brand. 오케이. Switch the car. 와우, so amazing. Yes, very amazing. That's why we create this station, because the Michelin Primacy 5 is very high performance when you drive in the wet road Okay. or slippery road. Yes. 와. Easy for control. Yes, more safe, more confident. Very good. Yes, very cool. 와. 야, 진짜 대박입니다. 똑같은 노면에서 똑같은 차량으로 똑같은 주행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코너 구간에서 슬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새 타이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완전 새 타이어는 성능이 얼마나 좋을까요? 와. 방금까지는 프라이머시 5가 껴져 있는 캠리를 탔었고요. 제가 막 두 눈이 막 번쩍 뜨이면서 어메이징 이랬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경쟁 타이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타이어가 껴져 있는 캠리로 다시 탔습니다. 아마 슬립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지만 아무튼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Go! 방금 전까지 태국에 그냥 일반 공도를 다녔을 때에는 승차감은 사실 뭐 다른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퍼포먼스 이런 측면에서는 와, 프라이머시 5가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와. 그리고 이게 새 타이어만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트레드가 다른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깊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도 길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통 이제 퍼포먼스, 고성능 타이어는 수명이 좀 짧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머시 5는 성능도 좋은데 수명도 길어. 이거 완전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슬립이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처음 코너에서는 50,
50km로 달릴 거고요. 두 번째 코너에서는 60. 지금 앞에 프라이머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캠리가 갔는데, 오케이, 렛츠 고! 자, 50, 50, 50. go on. 50을 유지를 하면서 첫 번째 코너. Faster. Gas off. I'm scared. Go on. 60. go 60. 조금 무서운데? Faster a little bit. A little bit. Guess on. 오케이. 슬립이 근데 처음 탔었던 타이어보다는 조금 괜찮아요. 그래도 프라이머시 5와 비교하면은 슬립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언더스테가 쫙 나면서 슬립이 일어났는데, 확실히 타이어에 따라서 저런 웻 노면에서도 성능의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처럼 제가 이렇게 스타트하면서 미끄러지는 구간에는 이게 공도일 경우에는 안전과 좀 직결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프라이머시 5는 세이프티까지 같이 챙긴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 미쉐린의 신상 타이어인 프라이머시 5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미쉐린 같은 경우는 고성능 타이어 라인업이 따로 있거든요. 파일럿 스포츠라고. 근데 고성능 타이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결국 밀리지 않았다는 게 좀 많이 놀라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체험했었던 미쉐린 프라이머시 5는 4월부터 이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16인치부터 20인치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 또는 다양한 편평비를 갖췄기 때문에 내 차량에 따라서 골라서 한번 장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내연기관이신 분들도 좋긴 하지만 이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이 프라이머시 5를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EV 주행이 가능한 풀 하이브리드나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많이 시승을 했었는데 전기 주행을 했을 때에도 상당히 정숙하면서도 조용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고효율 컴파운드를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회전 저항이 조금 감소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회전 저항이 감소가 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주행거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타이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